주식이 오르면 당신은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강세장에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시장보다 못한 수익을 거둡니다. 많이 거래할수록 더 잃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강세장일수록 사람들은 더 많이 거래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가가 오르면 자신이 투자를 잘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뇌가 원래 그렇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밝혀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니엘 카너먼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채널을 계속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카너먼은 어릴 때부터 이상한 아이였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세상에 정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카너먼은 달랐습니다. 그는 정답보다 오답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틀리는지,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히브리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그 호기심은 점점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고, 특히 인간의 판단이 어디서 어긋나는지에 집중했습니다. 카너먼이 주목한 건 인간의 자신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에 놀라울 정도로 확신을 가집니다. 그 판단이 맞든 틀리든 상관없이요. 틀려도 확신하고 증거가 부족해도 확신합니다. 이게 왜 위험할까요? 카너먼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낙관주의는 자본주의의 엔진이고 과잉 확신은 저주라고요. 엔진과 저주가 같은 곳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카너먼이 발견한 것들을 하나씩 따라가 봐야 합니다. 1960년대 후반, 카너먼은 히브리 대학교에서 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모스 트버스키라는 심리학자를 만났고 두 사람은 곧 함께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파고든 주제는 인간의 판단에 숨어있는 체계적인 오류였습니다. 그 연구의 핵심 결과물 중 하나가 과잉 확신 편향이라는 개념입니다. 간단한 실험을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나일강의 길이를 추정하라고 합니다. 정확한 숫자를 맞히라는 게 아닙니다. 90% 확신하는 범위를 말해보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최소 3000km에서 최대 8000km 사이라고 답하는 식이죠. 90% 확신이면 10번 중 9번은 정답이 그 범위 안에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결과는 어떨까요? 사람들이 제시한 90% 확신 구간 안에 정답이 들어올 확률은 5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절반은 빗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것의 범위를 실제보다 훨씬 좁게 설정합니다.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과소평가한다는 뜻입니다. 카너먼은 이 현상을 연구하면서 하나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만든 줄임말로 표현하면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는 겁니다. 인간의 뇌는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만으로 완벽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확신을 갖습니다. 문제는 빠진 정보가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뇌는 빠진 조각을 찾지 않습니다. 있는 조각만으로 그럴듯한 그림을 완성하고 그게 전체 그림이라고 믿습니다. 투자에서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세장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산 주식이 오릅니다. 주변 사람들 주식도 오릅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신고가를 보도합니다. 이때 당신의 뇌는 이야기를 만듭니다. 나는 좋은 주식을 골랐고 시장을 잘 읽었고 내 판단이 맞았다. 이 이야기는 완벽해 보입니다. 모든 증거가 이 이야기를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빠진 게 있습니다. 강세장에서는 거의 모든 주식이 오른다는 사실이요. 당신이 아무 주식이나 골라도 올랐을 겁니다. 당신의 선택 능력이 아니라 시장 전체가 올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뇌는 이 빠진 정보를 무시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이야기를 완성해버렸으니까요. 나는 투자를 잘한다. 이 확신이 굳어집니다. 카너먼은 이 과정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더 발견했습니다. 자기 귀인 편향이라는 겁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결과가 나오면 운이 나빴거나 외부 환경 탓이라고 돌립니다. 이 편향은 강세장에서 특히 강력해집니다.
수익이 나면 내 실력, 손실이 나면 시장 탓. 이게 반복되면서 투자자의 자신감은 실력과 무관하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강세장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더 대담해집니다. 더 자주 매매하고 더 큰 금액을 베팅하고 더 위험한 종목에 손을 뻗습니다. 이 현상이 실제로 투자자의 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연구가 있습니다. 2000년 버클리 대학의 브래드 바버 교수와 테런스 오딩 교수가 6만 6천 가구 이상의 주식 투자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1991년부터 1996년까지 6년간의 데이터였습니다. 이 기간은 미국 주식 시장의 대표적인 강세장이었습니다. S&P 500이 연평균 17.9% 수익을 냈습니다. 연구진은 투자자들을 거래 빈도에 따라 5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결과는 이랬습니다. 가장 적게 거래한 그룹, 그러니까 사놓고 거의 건드리지 않은 사람들은 연평균 18.5% 수익을 올렸습니다. 시장 수익률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았습니다. 반면 가장 자주 거래한 그룹은 연평균 11.4% 수익에 그쳤습니다. 시장보다 6.5%포인트 낮았고 가장 적게 거래한 그룹과는 7%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6년간 연 7%포인트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991년에 1,000만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하면 가만히 둔 사람은 6년 뒤 약 2,700만 원이 됩니다. 같은 기간 가장 자주 거래한 사람은 약 1,900만 원입니다. 차이가 800만 원입니다. 같은 강세장에서 같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매매한 사람이 800만 원을 덜 번 겁니다. 연구진은 이 차이의 원인을 과잉 확신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확히 카너먼이 발견한 그 편향입니다. 자기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믿는 투자자일수록 더 자주 사고 팔았고 그 결과 수수료와 세금이 쌓이면서 수익이 깎여나간 겁니다. 더 흥미로운 결과도 있었습니다. 같은 연구진이 이듬해 발표한 후속 연구에서 남성 투자자와 여성 투자자를 비교했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45% 더 자주 거래했습니다. 미혼 남성은 미혼 여성보다 67% 더 자주 거래했고요. 남성이 더 많이 거래한 만큼 수익률도 더 낮았습니다. 연간 약 1%포인트 차이였고 미혼 남성은 1.4%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1%포인트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복리로 수십 년간 쌓이면 수천만 원 차이가 됩니다. 집 담보대출 이자 1%포인트 낮추려고 은행을 10군데 돌아다니는 사람이 주식 계좌에서는 1%를 아무렇지 않게 날리고 있는 셈입니다. 카너먼의 연구가 이 데이터를 설명합니다. 과잉 확신이 거래량을 늘리고 늘어난 거래량이 수익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이 과잉 확신은 강세장에서 가장 강해집니다. 카너먼은 과잉 확신의 뿌리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가 발견한 건 이해의 착각이라는 현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일어난 일을 보면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느낍니다. 사후 확신 편향이라고도 부릅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돌이켜보면 부동산 버블이 터질 수밖에 없었다는 게 너무 명백해 보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경제학자들, 중앙은행 총재들 상당수가 위기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카너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가 예측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매일매일 훼손당한다고요. 과거를 설명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요. 어제 시장이 왜 올랐는지, 어제 시장이 왜 떨어졌는지 뉴스에서 매일 설명합니다. 원인은 항상 있습니다. 금리 기대감, 실적 발표, 지정학적 리스크, 수급 변화. 이유는 끝없이 나옵니다. 문제는 이 설명들이 사후적이라는 겁니다. 어제의 등락을 설명하는 건 쉽습니다. 내일의 등락을 예측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사후 설명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시장은 설명 가능하구나, 설명 가능하면 예측도 가능하겠지. 이게 이해의 착각입니다. 과거가 설명 가능하다는 사실이 미래도 예측 가능하다는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강세장에서 이 착각은 극대화됩니다. 모든 것이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내가 산 주식이 올랐고
그 이유를 뉴스가 설명해 줍니다. 나는 이유를 이해했고 다음에도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카너먼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당신이 배워야 할 건 당신이 또 놀랐다는 사실이라고요.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불확실하다는 걸 배워야 한다고요. 카너먼은 이런 편향들의 작동 방식을 자기 삶에서 직접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 초반 카너먼은 이스라엘 교육부를 위한 교과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판단과 의사결정에 대한 새로운 교육 과정을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팀에는 경험 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미 2개의 챕터 초안이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카너먼은 팀원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과서 초안을 교육부에 제출하기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각자 종이에 자기 예상을 적었습니다. 모아보니 18개월에서 30개월 사이였습니다. 카너먼 자신도 비슷하게 적었습니다. 그때 카너먼은 팀에 있던 교육과정 전문가 세이무어에게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이런 교과서 프로젝트를 여러 번 봐왔지 않습니까? 비슷한 프로젝트들은 보통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이무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슷한 단계에 있던 팀들 중 상당수는 교과서를 완성하지도 못했습니다. 40% 정도가 프로젝트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완성한 팀들도 7년에서 10년이 걸렸습니다. 카너먼은 한 가지 더 물었습니다. 우리 팀의 역량을 다른 팀들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세이무어가 답했습니다. 평균보다 약간 아래입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불과 몇 분 전에 18개월에서 30개월이라고 적었던 사람들이 지금 7년에서 10년이라는 숫자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40% 확률로 아예 완성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와 함께요. 놀라운 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팀원들은 이 정보를 듣고도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심지어 일정을 크게 조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카너먼은 자신도 마찬가지였다고 인정했습니다. 40% 실패율과 최소 7년이라는 데이터를 직접 들었는데도 마음속으로는 우리는 다르다고 느꼈다고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교과서는 8년 뒤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카너먼은 이 경험을 계획 오류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오류의 핵심에는 내부 관점과 외부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내부 관점이란 자기 상황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집중하는 시각입니다. 우리 팀은 이런 강점이 있고 이런 계획이 있고 이만큼 진행했으니까 이 정도 시간이면 될 거야. 외부 관점이란 비슷한 상황들이 실제로 어떻게 끝났는지를 보는 시각입니다. 비슷한 팀들은 보통 몇 년이 걸렸고 몇 %가 실패했고 우리가 그 통계에서 예외일 이유가 뭐야? 사람들은 거의 항상 내부 관점을 택합니다. 외부 관점은 불쾌하고 비관적이며 자신의 특별함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투자에서 이 두 관점의 차이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강세장에서 어떤 주식이 3개월 연속 올랐습니다. 실적도 좋고 신제품도 나왔고 애널리스트도 긍정적입니다. 내부 관점에서 보면 이 주식은 더 오를 이유가 충분합니다. 외부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3개월 연속 급등한 주식들이 이후 12개월 동안 어떤 성과를 냈는지 통계적으로 보면 시장 평균을 밑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등 이후에는 되돌림이 오는 게 역사적 패턴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 통계를 무시합니다. 이 회사는 다르니까요. 이 상황은 특별하니까요. 내부 관점이 외부 관점을 이기는 겁니다. 카너먼이 교과서 프로젝트에서 경험한 것과 정확히 같은 패턴입니다. 카너먼은 이런 편향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도 연구했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한 방법 중 하나는 사전 부검이라는 기법이었습니다. 원래 심리학자 게리 클라인이 개발한 건데 카너먼이 이 기법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보통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사후의 원인을 분석합니다. 부검처럼요. 사전 부검은 이걸 뒤집습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젝트가 1년 뒤 완전히 실패했다고 상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실패했는지를 상상해서 적어봅니다.
왜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카너먼의 연구에 따르면 어떤 일이 이미 일어났다고 가정하면 그 원인을 상상하는 능력이 30% 향상됩니다. 아마 실패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대충 넘깁니다. 이미 실패했다고 가정하고 왜 실패했는지 써보라고 하면 갑자기 구체적인 이유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카너먼은 세계경제포럼에서 이 기법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한 대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것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투자에 이걸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주식을 사려고 합니다. 사기 전에 이렇게 상상하는 겁니다. 1년 뒤 이 투자는 완전히 실패했다. 왜 실패했을까? 이렇게 질문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생각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을 수 있고, 경쟁사가 치고 올라왔을 수 있고, 금리가 올라서 성장주 전반이 눌렸을 수 있고, 내가 이 회사에 대해 모르는 리스크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미리 해두면 매수 판단이 달라집니다. 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더 신중하게 사게 된다는 겁니다. 비중을 줄이거나 손절 기준을 미리 정하거나 분산 투자를 하게 됩니다. 카너먼은 이런 과정을 의사결정 위생이라고 불렀습니다. 병원에서 수술 전에 손을 씻는 것처럼 중요한 판단 전에 편향을 씻어내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카너먼의 연구가 투자자에게 경고하는 것은 또 있습니다. 바로 정보의 환상입니다.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투자자들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시간 차트, 기업 실적, 애널리스트 보고서, 경제 지표, 뉴스 알림. 정보의 양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카너먼의 연구에 따르면 정보가 늘어나면 판단의 정확도보다 자신감이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건 아주 위험한 조합입니다. 실제로는 더 나은 판단을 하지 못하면서 자신감만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부풀어 오른 자신감은 더 큰 베팅, 더 잦은 거래, 더 집중된 포트폴리오로 이어집니다. 강세장에서 이 효과는 더 강해집니다. 정보도 풍부하고 수익도 나고 있으니 자신감이 하늘을 찌릅니다. 자신이 시장을 읽을 수 있다고, 다음 상승 종목을 고를 수 있다고, 다른 투자자보다 낫다고 믿게 됩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64%의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 지식 수준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투자 지식 퀴즈를 풀게 하면 자신감이 높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적은 문제를 맞췄습니다. 특히 젊은 투자자일수록 자신감은 더 높았지만 점수는 더 낮았습니다. 카너먼은 이 현상도 설명했습니다. 정보가 많아지면 뇌는 더 정교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이야기가 정교할수록 확신은 강해집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정교함과 예측의 정확성은 별개입니다. 정보가 많다고 미래를 더 잘 맞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더 확신에 차서 틀릴 뿐입니다. 카너먼은 말년의 편향 외에 또 다른 적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잡음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2021년에 출간한 책에서 카너먼은 이 주제를 깊이 다뤘습니다. 편향은 한쪽 방향으로 체계적으로 치우치는 것이고, 잡음은 같은 상황에서 판단이 무작위로 흔들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보험 청구권을 2명의 심사역에게 주면 심사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같은 범죄에 대해 2명의 판사가 내리는 형량도 크게 다릅니다. 이건 편향이 아닙니다. 특정 방향으로 치우친 게 아니라 그냥 들쑥날쑥한 겁니다. 카너먼은 이 잡음이 편향만큼이나 해로운데 사람들이 편향에만 관심을 갖고 잡음은 무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투자에서 잡음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같은 기업의 가치를 2명의 애널리스트에게 분석하라고 하면 전혀 다른 목표가가 나옵니다. 심지어 같은 애널리스트가 월요일과 금요일에 같은 기업을 분석해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기분이 좋은 날과 나쁜 날, 아침과 저녁 직전에 본 뉴스가 긍정적이었느냐, 부정적이었느냐에 따라 같은 주식에 대한 판단이 달라집니다. 카너먼은 이 잡음을 줄이는 방법으로 판단의 구조화를 제안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쓰거나 판단 기준을 미리 정해두거나 여러 사람의 독립적인 판단을 모아서 평균을 내거나 하는 식으로요. 카너먼은 이런 구조화된 방식을 알고리즘이라고 불렀습니다. 복잡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미리 정한 규칙에 따라 판단하는 모든 방식을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측적 판단에서 알고리즘이 인간을 이기는 경우가 절반이고 비기는 경우가 절반이라고요. 인간이 알고리즘을 이기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했습니다. 투자에서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매월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자동으로 투자하는 적립식 투자가 알고리즘입니다. 미리 정한 자산 배분 비율을 주기적으로 맞추는 리밸런싱이 알고리즘입니다. 이런 단순한 규칙이 매번 시장을 보고 직감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카너먼은 과잉 확신에 대해 한 가지 역설적인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는 과잉 확신이 나쁘기만 한 건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세상의 위대한 성취를 만들어낸 사람들을 돌아보면 대부분 과잉 확신에 차 있었다고요. 위험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시도할 수 있었고 실패할 확률을 몰랐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창업에서는 과잉 확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패 확률이 90%인데도 도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혁신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투자는 다릅니다. 투자에서 과잉 확신은 거의 언제나 해롭습니다. 창업가는 자기 회사를 직접 만들어가지만 투자자는 다른 사람이 만든 회사의 가치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서 과잉 확신이 끼어들면 결과는 항상 같습니다. 더 많이 거래하고 더 적게 벌게 됩니다. 카너먼 자신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분야를 45년간 연구했지만 내가 특별히 더 똑똑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이 겸손함이 카너먼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인지도 모릅니다. 편향을 안다고 편향에서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편향을 알면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구조가 당신 대신 판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카너먼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투자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주식 수익률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작년에 수익이 났다면 그게 당신의 실력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시장 전체가 올라서 따라 오른 것인지 구분해 보십시오. 솔직하게 답하기 어려울 겁니다. 카너먼이 평생 연구한 게 바로 이 어려움입니다. 인간의 뇌는 운과 실력을 구분하는데 놀라울 정도로 서툽니다. 그래서 구조가 필요합니다. 거래를 하기 전에 잠깐 멈추는 구조. 왜 이 주식을 사려고 하는지 종이에 적어보는 구조. 이 투자가 실패한다면 어떤 이유일지 미리 상상해보는 구조. 시장이 오를 때 가만히 있기가 어렵습니다. 주변에서 돈을 벌고 있으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공포가 밀려옵니다. 그 공포가 당신을 움직이게 합니다. 더 사게 하고, 더 자주 바꾸게 하고, 더 위험한 곳에 돈을 넣게 합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말하는 건 정반대입니다. 덜 움직인 사람이 더 많이 벌었습니다. 이건 한 연구의 결론이 아니라 수십 년간 반복 검증된 사실입니다. 강세장에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더 많이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정한 규칙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겁니다. 강세장은 당신의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하지만 그 자신감이 당신의 돈을 갉아먹습니다. 시장이 좋을수록 덜 움직이는 게 더 많이 버는 길이라는 걸 데이터는 반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니엘 카너먼은 인간의 뇌가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지 평생을 들여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의 결론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당신의 확신이 가장 강할 때가 한 발 물러서야 할 때입니다.